왕이 죽기 전까지 잊지 못한 여자. 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은 평생 수많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움도 권력도 명예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도 아니었고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자였습니다. 왜 그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슴 깊이 남긴 단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을 넘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남았던 놀라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천하의 미인들도 곁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왕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단 한 사람만은 끝내 가질 수 없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왕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왕비도 아니었고 후궁도 아니었으며 궁궐에서 사는 사람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여인의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왕이 죽기 전까지 잊지 못한 여자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왕이 병상에 누워 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린다. 신하들은 다음 왕을 논의한다. 하지만 선왕은 정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떠올린다. 윤하련. 선왕은 혼자 말한다. 하련아. 결국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얻는 줄 알았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왕이 아니라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삼벚꽃 아래의 소녀.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그곳에 유난히 아름다운 삼벚꽃이 피는 언덕이 있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해 봄, 17살 소년 하나가 그 언덕에 올라갔다. 그의 이름은 이강. 겉으로는 양반가 도련님이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진 소년이었다. 바로 임금의 셋째 아들이었다. 왕자는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고 싶어 종종 신분을 숨기고 민가를 돌아다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그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 소녀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소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비단 옷도 입지 않았다. 머리에는 값싼 비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강은 한순간 시선을 빼앗겼다. 소녀가 웃을 때마다 벚꽃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물었다. 누님, 왜 글을 배워야 해요?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단다. 정말요? 응.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이강은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궁궐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소녀만 남았다. 이강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소녀가 돌아보았다. 그 순간 이강은 말을 잃었다. 가까이서 본 소녀는 더욱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눈빛 때문이었다. 맑고 따뜻한 눈빛. 마치 봄날 햇살 같은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소녀가 물었다. 이강은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소녀는 웃었다.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이강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당신은 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나요? 소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배우지 못해 서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궁궐에서는 권력 이야기를 들었다. 대신들은 정치를 말했다. 신하들은 이익을 말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처음 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강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입니다. 그날 왕자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훗날 조선의 운명과 한 왕의 평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왕자와 평민 소녀. 그날 이후 이강은 이상한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연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벚꽃 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말. 배우지 못해 서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궁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왕실 사람들은 백성을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이강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후 이강은 다시 그 언덕을 찾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찾았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다. 하지만 세 번째 만남부터는 서연도 눈치챘다. 도련님, 예, 혹시 일부러 오시는 건가요? 이강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럴 리가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정말 우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 연속? 이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런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강의 하루는 행복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강은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을 한양의 양반가 자제로 소개했다. 서연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개울가를 걷고 있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서연이 물었다. 도련님은 꿈이 무엇인가요? 이강은 잠시 멈칫했다. 왕자가 꿈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실의 삶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글쎄요. 없으세요? 있기는 합니다. 뭔데요? 이 산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통 양반들은 출세를 말한다. 벼슬을 말한다. 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이강의 대답은 달랐다. 이상한 분이시네요. 그런가요? 예.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좋은 이상함이에요. 그 말에 이강의 가슴이 뛰었다. 그날 저녁, 이강은 궁궐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내관이 말했다. 저아, 왜 그러느냐? 요즘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강은 고개를 돌렸다. 별일 없다. 그러나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반면 궁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신들은 후계 구도를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강은 그런 정치 싸움보다 서연을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이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이강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언덕에 도착한 순간 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강은 불안해졌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멀리서 한 사내가 뛰어왔다. 서연 아씨를 찾으십니까? 무슨 일이요?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서연 아씨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의 집은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다. 집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약값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강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항상 밝고 강해 보이던 서연.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강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이강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비밀리에 의원을 불렀다. 그리고 서연의 집으로 보내도록 했다. 최고의 약재도 함께 보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깜짝 놀랐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좋은 약들이 집에 들어온 것이다. 누가 보낸 거죠? 의원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 보냈습니다. 서연은 곧 누군지 짐작했다. 그러나 모르는 척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언덕에서 이강을 만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강은 모른 척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연이 물었다. 도련님, 예.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이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예. 저도 믿어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이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궁궐에서 보낸 사람들, 왕실 호위무사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강은 직감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무사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위독하십니다. 순간 이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은 처음으로 알게 된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단순한 양반 도련님이 아니라 조선의 왕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앞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운명의 벽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 선왕의 어린 시절은, 젊은 왕자 시절 선왕은 궁궐을 몰래 빠져나온다. 시장에서 어린아이가 말에 칠 뻔한다. 한 여인이 뛰어든다. 윤아련이다. 아이를 살린다. 하지만 자신은 다친다. 왕자, 괜찮소? 윤아련, 저보다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왕자는 충격을 받는다. 처음으로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본 것이다. 거짓 이름의 끝, 전하께서 위독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새소리도, 흐르던 개울물 소리마저 사라진 듯했다. 이강은 굳은 얼굴로 무사를 바라보았다. 상태가 어떠하시냐? 무사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순간 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였다. 엄격했지만 존경했던 왕. 언젠가 자신이 반드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그 아버지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무사는 방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저아. 그리고 서연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강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도련님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왕자님이셨나요?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양반과 도련님, 우연히 만난 친구,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왕자였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신분 중 하나. 감히 손조차 닿을 수 없는 존재. 왜?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강은 천천히 말했다. 말할 수 없었다. 왜요? 너가 떠날까봐.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강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냈다. 처음에는 잠시 숨기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알고 있다.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와는 모르세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왕자님은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이강의 가슴을 찔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깨달았다. 백성들은 왕자를 부러워한다.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 설 수 없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운명처럼. 이강은 천천히 말했다. 서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강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이강은 고개를 저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한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 언덕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몰래 약을 보내주었던 날부터였을까? 이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이강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왕자와 평민,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 서연은 힘겹게 말했다. 안 됩니다.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서연은 우리는 안 됩니다. 이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저와는 왕이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메었다. 저는 저하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이강은 처음으로 알았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강은 궁궐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연은 언덕에 홀로 남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며칠 뒤 왕은 세상을 떠났다. 한양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궁궐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왕자들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신들은 그를 불렀다. 정치 세력들은 손을 내밀었다. 왕위 계승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궁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들었는가?
무슨 말인가? 셋째 왕자 저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계셨다더군. 평민이라던데. 큰일이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왕비였다. 차기 왕을 만들고 싶어 하던 권력의 중심.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연이라 하옵니다. 왕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찾아내라.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서연의 운명을 뒤흔들게 된다. 그때까지도 서연은 몰랐다. 자신이 단순히 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 전체와 맞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라진 서연.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의 하늘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궁궐안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어느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 대신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왕자들은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싸움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강이 있었다. 하지만 이강의 마음은 정치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 그녀의 이름은 밤낮으로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왕이 승하한 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장례 절차와 궁중 의례가 이어지면서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벚꽃 언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편 서연 역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강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왕자의 사랑. 그것은 평범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운명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그분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내가 그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장사꾼처럼 보였고 나그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서연이라는 처녀가 어디 사는지 아시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연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늦은 밤이었다. 서연의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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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놀라 일어났다. 누구시오? 밖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이 열렸다. 등불 아래로 여러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다. 그중 한 명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가 서연인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입니까? 사내는 차갑게 말했다. 묻지 마시오. 아니, 이유라도 알아야. 국가의 일이다. 그 순간 서연은 직감했다. 이 일의 배후에 왕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는 이강이 처음으로 글을 써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가지 마라. 아버지,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서연은 울지 않으려 애썼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그렇게 마을에서 사라졌다. 아무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며칠 후 이강은 모든 의뢰를 마치고 벚꽃 언덕으로 향했다. 수십 번도 더 달려가고 싶었던 장소. 그곳에서 서연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언덕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진 이강은 직접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 아시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벌써 열흘 전에 사라졌소. 이강의 얼굴이 굳었다. 사라졌다고? 예. 어디로 갔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소? 순간 이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곧장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집안에는 늙은 아버지만 남아 있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얼굴이 수척했다. 저아. 아버지는 이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강은 급히 펼쳤다. 그 안에는 작은 비녀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친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글씨였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저하라 불러야겠군요. 저는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저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하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저하의 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하께서 훌륭한 왕이 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멀리서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저하를 사랑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이강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저도 저하를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생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왕자의 눈물. 아니, 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이강은 처음으로 왕궁의 높은 담장이 미워졌다. 왕자의 신분이 미워졌다. 권력이 미워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찾겠다고. 세상 끝까지라도.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서연을 데려간 사람들은 단순한 관아 관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한편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선왕의 젊은 시절, 왕자와 윤아련의 사랑이 깊어진다. 벚꽃길, 강가, 시장, 둘이 함께 백성들을 돕는다. 어느 날, 윤아련, 우리는 결국 헤어지겠지요? 왕자, 아니요. 그러나 뒤에서 대신들이 지켜본다. 음모가 시작된다. 왕비의 그림자. 한편, 서연이 사라진 뒤, 이강은 사람이 달라졌다. 언제나 차분하고 신중하던 왕자는 사라지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변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신하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서연뿐이었다. 찾아라. 이강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조선 팔도를 뒤져서라도 찾아라.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부하들은 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서연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어느 날 밤, 이강은 홀로 서고에 앉아 있었다. 등불 하나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논외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아, 말하라. 논외관은 잠시 망설였다. 찾으시는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간 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엇이냐? 논외관은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비마마께서 움직이셨다는 소문입니다. 순간 이강의 얼굴이 굳었다. 왕비. 그 이름은 곧 권력이었다. 선왕의 정비. 궁궐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그리고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 확실하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해가는 침을 삼켰다. 서연아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궁궐 사람들이 그 마을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동안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정말 설마, 왕실이 서연에게 손을 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강은 직접 왕비를 찾아갔다. 왕비는 예상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늦은 밤인데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